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는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사업 착공부터 공사 기간 내내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이 최근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내년 개장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자,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박찬호 야구공원이 예정대로 내년에 개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지역 관광과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증을 풀어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주식회사 박찬호 야구공원의 강규동 대표님, 그리고 경민대 장치행정과 김한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찬호 야구공원 얘기는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동두천 소요산 자락, 박찬호 야구공원이 조성되는 공사 현장입니다. 중장비로 시끄러워야 할 공사 현장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지난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지난 2014년 기공식 이후 시행사의 자금난 부족으로 3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떴지만 계속된 자금 압박으로 결국 지난해 시행사가 바뀌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어렵게 공사가 재개됐지만 43%의 공사 진척률을 보인 채 또다시 10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기성금을 청구를 했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기성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이후 안전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는 부실 공사를 이유로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청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시행사는 공사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최근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지역업체하고에 대한 법원에 대한 분쟁은 어쨌든 발주처에 대한 판결 승소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판결문은 났지만은 지역업체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추후 공사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도록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고요.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박찬호 야구공원은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야구장 4면과 유소년 야구장 1면 등 5개의 야구장이 건립됩니다. 네, 지역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박찬호 야구공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뭐 히스토리는 잠시 뒤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대표님. 네. 박찬호 야구공원이 조성되면 어떤 시설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은 동두천시 상암동에 산 6번지 일원에 약 10만 평 정도의 규모에 조성되며 메인 스타디움 1개면과 성인구장 4개면, 유소년 야구장 1개면, 총 6개면이 세워질 계획이고요. 부대 시설로는 타격 연습장, 실내 연습장, 야구 교실, 캠핑장, 그리고 약 3,000평 규모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야구 시설과 함께 뭐 캠핑장까지 들어서니까 종합 스포츠타운 뭐 이렇게 좀 상상이 되는데요. 자, 이처럼 박찬호 야구공원이 이제 조성이 될 계획을 발표되면서 이거 동두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네, 어떻습니까? 네, 지역에서 박찬호의 이미지, 그 당시 특히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찬호의 또 인기가 박찬호 선수 인기가 워낙 좋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테마파크 형태의 박찬호 야구장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저도 그 당시에 동두천 발전위원회 있으면서 이런 시설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시설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쪽에 지역의 뭐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굉장한 관심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님 말씀하다시피 단순한 어떤 야구 시설이 아닌 종합 체리형 형태의 관광 테마파크 형태죠. 이런 게 들어오면 실제로 고용 창출 기대도 되고 또 지역의 동두천이 사실은 미군 기지로 인해서 미군 기지
미군 기지 관련한 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렇죠. 네. 어떤 랜드마크가 되면서 동두천의 이미지도 탈피할 수 있고 네. 아주 새로운 어떤 미군 기지 이후에 이전 이후에 어떤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출발을 했는데 많이 삐걱거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완공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그 당시 사업자가 네. 기간 내에 실시인가를 받고 실시인가 보전금이나 법정 이행 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동두천시에 내야 납부해야 될 금액이 약 한 15억 정도가 되고 자, 그 실시인가 보전금이 약 한 32억 정도 되는데 당시 15억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2억에 대한 납부 여력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자금 조달이 또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뭐 지금까지 그 2019년 그 10월 달에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많이 이렇게 중단됐다 시작했다 이렇게 했었죠. 네. 예. 저도 뭐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업비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예, 이제 공사비가 약 한 300억이 넘어가고 이제 사업 부지라든지 이제 인가 비용이라든지 다 합해서 약 한 500억 정도가 500억 됩니다. 정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 대표셨죠. 그분께서 자금의 압박을 많이 느꼈다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동두천시도 뭐 당시에는 뭐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이게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신양면을 도와줬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그 공사가 중단됐을 때 동두천시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게 민간 사업 뭐 투자 그렇죠.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 동두천시 입장은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금에 대한 뭐 투자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동두천시가 보증을 할 수 없는 한 동두천시에서는 원론적인 뭐 그렇죠. 답변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2017년도에 착공이 됐어요. 첫 삽을 떴는데 그런데 뭐 산을 다 깎아놓고 그러다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집중호우라도 내린다면 뭐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뭐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사가 중단이 되다 보면 특히 아예 이제 첫 삽을 안 띄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죠. 첫 삽을 뜨고 나서는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많이 이제 산림도 훼손하고 흙도 토사도 쌓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번 기회에 또 좋은 또 새로운 또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 좀 걱정 이제 좀 놓으시고 뭐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의정부도 그랬고요. 이제 호텔 하나 짓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호텔이 오픈되니까 의정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좀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두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가 중단이 되고 뭐 이게 어느 정도 기초 해놓다가 중단돼 버리면 네. 너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그런 장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많은 걱정 속에 이제 현 대표님이 취임을 하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운영진이 바뀔 때도 뭐 상당히 좀 뭐 말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예, 뭐 지금 이 시행사는 시행사 법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일단 주주가 바뀌고 이사회가 바뀌면서 운영진이 바뀌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자에 있던 전 시행사에서 발생된 부채라든지 공사가 중단됐던 이유라든지 이제 미지급 공사금이라든지 이 체불금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뭐 숨은 돌발적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뭐 원만하게 해결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 경영진이 사실은 좀 이런 그 경영 부분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부채가 어느 정도였어요?
당시 부채가 저희들이 변제한 금액이 약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예, 네. 예. 근데 그렇게 변제를 할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좀 기대를 하고 계셨나요? 예, 뭐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인수하기 전에 이제 지금 현재에 대한 저희들은 개발 사업 업체다 보니까 일단은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일단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 후 감정과 투자 운영사들에 대한 감정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충분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 자체 내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하고 같이 컨소시엄 투자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껏 투자했는 금액이 약 한 120억 정도. 앞으로 더 추가로 투자해야 될 금액이 약 한 20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 200억 정도의 이제 발생을 하는 과정에 이제 더 이상 공사가 중단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예.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11월 달 착공을 다시 했었죠. 그래도 또 멈췄어요. 지금 40% 이상의 공사 진행률을 보이면서 10개월 공사가 중단됐는데 일단 그 이유가 뭔지 뭐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저도 아주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만 그 어떻게 보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어떤 갈등이 좀 첨예했고요. 시공사는 그 시행사가 자금 압박을 느끼면서 제대로 지불 못하니까 그 어떤 또 조치를 한 거고 또 시행사는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계약 해지하겠다 뭐 이런 상태 가서 결국은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는 합리적인 조정 이러면서 시행사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행사의 어떤 법정 마지막 결정이 나면서 이제 다시 급물살 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외부에 이렇게 알려진 사실인데 직접 송사에 이제 휘말리셨었잖아요. 대표님께서 조금 뭐 보충해서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이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0년 7월 7일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부실 시공이 발견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안전 점검 결과 부실 시공이 발견됐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 보고서하고 시공 계획안을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제 이 하도 업체들이 이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다 보니까 기술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제출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시행사에서는 공사 해지 통보를 했고 자기네들은 공사 해지 통보할 만큼에 대한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유치권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권 행사가 불법이다라는 걸 가지고 의정부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뭐 법적으로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지방업체와의 뭐 그런 갈등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시행사 입장은 그 지역 건설 업체의 뭐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요청을 해가 왔었고 저희들은 또 흔쾌히 지역 건설 업체들을 안고 같이 공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사실상 지역 건설 업체들에 대한 기술력은 부족합니다. 일반 규모 있는 업체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리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되고 서로 건실한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은 공사에 뭐 별다르게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법적인 소송은 이제 끝났고 그렇다면 내년 뭐 개장은 문제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장기적인 그 장마라든지 우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 업체들의 참여와 좀 이제 적극적인 공사에 대체를 한다면은 늦어도 내년 5월달, 6월달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박찬호 야구공원의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3, 4월달에 준공을 하고 5, 6월달 약 한 2달간은 워밍업을 보완도 좀 할 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시 좀 맞추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하려면 한 6월 달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그 박찬호 이름을 딴 뭐 그런 랜드마크 다른 지역에서도 이 관광 상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네. 박찬호 선수의 이제 고향이죠. 뭐 어떤 고향 같은 데죠. 공주죠. 네. 공주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박찬호 공원 골목길 조성 사업에서 이제 공주시도 그래요. 저 보니까 저 원도심하고 이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불균형이 생깁니다. 네. 의정부도 이제 예를 들면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런데 그래서 원도심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 재생 사업 중에 박찬호 골목길 뭐 그 사업이 몇 년 전에 삽을 떴고 언론에서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곳도 있고 뭐 조각도 이렇게 좀 작품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만한 굉장히 그런 관광 명소로 돼서 저도 그 이후에 못 가봐서 이 방송 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또 어떤가 하고 인터넷 좀 한번 보니까 네. 최근에도 이제는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들은 이런 굉장히 좋죠. 그 인물 마케팅 같은 경우. 그렇죠. 박찬호 씨 이미지도 좋고 또 그 당시 박찬호 씨가 선수가 활동했던 게 IMF 시절에 그렇죠. 어떤 국민들에게 맞아요. 큰 힘을 줬던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동두천의 박찬호 공원에 대한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성공을 뭐 자치단체하고 잘하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야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구장을 못 구해서 예. 참 힘들다 그러는데 예. 진짜 박찬호 야구 공원이 생기면은 뭐 수도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주 야간 다 같이 할 수 있고 가족들도 같이 와가지고 그렇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리그전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야구장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자, 양 6개면하고 이제 박찬호 선수가 직접적인 뭐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데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동호인들도 이 야구장을 많이 선호를 안 하겠나 그렇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경제적인 그런 기대 효과가 크는데 예. 자 랜드마크를 통해서 도시의 어떤 발전을 그러니까 관광객 유입하는 뭐 다른 뭐 세계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죠, 교수님. 세계적인 사례는 굉장히 많죠. 네. 예를 들면 그 나라를 가고 싶다, 그 도시를 가고 싶다. 네. 예를 들면 피라밋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를 가잖아요. 맞아요. 네. 마리아 저 싱가포르에 가면 또 유명한 새로 만든 그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그렇죠. 네. 저도 갔다 와봤는데요. 왜냐면 그거 보러 갑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는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한국을 보면 이제 뭐 랜드마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아니까 서울이면 어디냐 해서 과거에는 뭐 남산타워를 상징으로 했는데 뭐 중국인들이 서울에 오고 싶은 게 남산타워가 또 아니래요. 뭐 동대문 뭐 디자인 플라자 뭐 우주선 모양으로 쫙 만드는 거 그걸 보러 와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 전주의 한옥마을. 전주를 가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을 그렇죠. 보러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굉장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준 성공 케이스인데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러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그 야구의 메카가 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인들 아까 저희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목구에서 막 저도 이제 양주 뭐 조금 하는데 우리 대학 토요일 일요일 야구해요. 그 운동장에서 빌려서 막 근데 그런 동두천에 그런 어떤 테마파크인데 컴플렉스죠. 운동시설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볼거리 가족 단위 휴양시설도 되는 이런 데가 된다면 저는 동두천의 랜드마크가 아닌 경기 북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설이고 향후 활성화 여부에 따라 지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랜드마크 정말 중요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신혼여행을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를 거쳐서 갔는데
마리나 베이 샌즈가 그때 있었으면은 아마 이 싱가포르에서 하루 잤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랜드마크가 이 관광의 기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지금 박찬호 야구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분명히 내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개장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 어려운 점이 뭐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예,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 건설업체를 믿고 하도급을 준 만큼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 발주처하고 같이 이렇게 좀 화합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부족한 부분도 서로 맞춰가면서 건실한 시공이 이제 뭐 문제고, 어쨌든 지금 모든 공사 현장도 그렇지만은 이 현장이 약 10만 평 규모의 넓은 부지에다가 지금 토목 공사를 40% 정도 해놓고 자, 지금 중단돼가 있는 상태에서 안전재해가 일단은 최우선일 것이고 안전재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감정인을 정해가지고 지금 부실 시공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만하게 최대한 빠르게 부실 시공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 이제 지역 건설업체하고 이제 동두천시에서 뭐 행정 절차에 대한 뭐 진행이라든지 행정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만 있으면은 저희들도 내년 준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동두천시가 이제 박찬호 야구공원으로 성공을 한다면 스포츠를 통한 어떤 브랜딩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까 그 효과성에 대해서 그 스포츠 마케팅은 뭐 성공한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단순하게 인물 마케팅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종합 테마파크 형태로 가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일단 시행사 측에서는 조금 더 지역을 품어 안고 지역의 어떤 향토성에 기반한 다양한 소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자치단체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방안과 이걸로 인해서 지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그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저는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예를 들면 나중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강원랜드가 예를 들면 생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고용 창출이 사실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향후 되면 어차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서울에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기반의 아무래도 고용 창출이 거의 80% 이상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러면 정말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중대한 사업이니까 시민들도 좀 많이 호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시행사만의 뭐 혼자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 시행사와 자치단체 동두천시와 동두천 시민들이 좀 혼연일체돼서 한번 지역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런 마음에 합치가 되고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저도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내년에 잘 개장을 해서 대표님이 그리시는 뭐 그런 그림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원이 이제 개장이 내년쯤 되면 두 분을 또 다시 한번 모시고 그때 이렇게 지어진 그림도 좀 보면서 또 즐겁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이시 토크에서는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에 대해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